마누라가 이것만 있으면 임플란트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지. 시끈시끈하고 요즘 씹는 것도 영 힘든데. 그래, 걱정 없이 치과 다녀와도 되겠네. 김영재님, 아무래도 이 임플란트 2개 하셔야겠는데요. 이 양쪽 아래 어금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은 재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일단 건강이 우선이니까 저 임플란트 하는 걸로 하시고 뭐 자세한 거는 우리 김 간호사가 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아래쪽 어금니 2개 하셔야 되고요. 잇몸이랑 턱뼈 안에 티타늄으로 된 임플란트 하실 거고 한 3개월 뒤에 보철모를 연결하는 겁니다. 김영재님 잇몸 상태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게 보험이 된다고 하던데. 네, 보험 있으시면 처리해 드릴게요. 치료는 한꺼번에 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예, 그럼요. 그럼 다음 예약 일정 잡고 가실게요. 예. 언제로 하시겠어요? 제가 22일부터. 그 치료는 잘 끝났고 어디 불편한 데 있으면 연락 주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영재님, 전에 보험 얘기하셨죠? 서류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간호사님, 보험사에 물어보니까 이게 임플란트 1개씩만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꺼번에 2개를 다 해서 혹시 2개 수술한 걸 다른 날짜로 좀 행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간호사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아니 무슨 일인데 김 간호사가 호들갑입니까?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치과가 보험 사기에 연루가 됐다고. 예? 보험 사기요? 그게 말이 됩니까? 실은 지난번에 김영재님 수술 내역서 작성할 때 보험사에서 한 번에 임플란트 1개만 보장이 된다 해서 2번 수술한 걸로 적어드렸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됐다고. 뭐라고요? 아니 김 간호사, 수술 내역을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도 모르고.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그게 쩌는 거. 죄송합니다. 네, 직원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최순호 씨가 결국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빨리 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건 정리 먼저 하죠.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97호입니다. 김영재 씨는 치아가 좋지 않아 치과의사 최순호 씨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결과 어금니 등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임플란트를 2개 식립하기로 했는데요.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간호사는 한꺼번에 치료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고 보험 처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계획대로 치료를 마친 김영재 씨. 그런데 보험 처리를 위한 서류상 임플란트 식립이 한 번에 1개씩만 보장이 된다면서 각기 다른 날짜에 2 치아를 식립한 것으로 해달라고 의료진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환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한 김미영 간호사는 그렇게 서류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에서는 최순호 씨 치과가 보험 사기에 연루되었기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 보험 사기에 연루가 됐다고 했는데 박성수 변호사님, 이게 정확하게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된 걸까요?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본 결과 최순호 씨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자 사기 방조 혐의. 자 그런데 지금 의사인 최순호 씨는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간호사인 김미영 씨가 진료기록부, 치료확인서, 수술확인서 등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환자에게 직접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의사 최순호 씨는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몰랐다고 해서 제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직원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인 김미영 씨가 발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순호 씨로부터 문서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고 최순호 씨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에 대한 책임은 최순호 씨에게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혹시 뭐 방조죄 같은 게 성립할까요? 네, 방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순호 씨가 허위 진료기록부 등이 작성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방조의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최순호 씨 명의로 문서가 작성된 이상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최순호 씨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로 제가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치과 전문의가 간호사가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 그리고 환자들이 보험금 대부분을 반환하였다는 점, 네, 그리고 의사에게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변호하여 불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만약에 좀 잘못 진행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죠? 예, 사기 방조죄가 성립된다면 보험 사기의 피해금 규모에 따라서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범죄 전력이나 양형 사유에 따라서 집행유예나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의사인 최순호 씨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면 의료법 8조 등에 따라서 의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 환자의 편의를 봐주려고 간호사인 김미영 씨가 기록상 수술 날짜를 바꿔주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치료 내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간호사의 문서 작성이나 변경 권한은 별개의 문제이나 이 사건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김미영 간호사도 지금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김 간호사 역시 사기 방조나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수 있고 형법상 허위 진단 작성죄, 의료법상 제22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보험금 사기가 연루가 되면 이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도 조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험금 청구한 김영재 씨, 보험 사기가 성립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환자인 김영재 씨이기 때문에 보험 사기의 정범, 즉 주범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보험 사기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환자들이 보험 사기인 줄 모르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이게 보험 사기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저희도 보험 그 환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이게 그냥 해줄 거 보험약관에서 딱 해줄게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그 빈틈을 만들어 놓으니까 네. 계속해서 이런 어떤 사기의 유혹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장을 그렇게 정한 이유까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보험 약관들도 조사를 해봤는데 네. 모든 보험이 김영재 씨가 가입한 보험처럼 이렇게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보험의 경우 한 번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전부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김영재 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형사사건에서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소 환자에게 불합리한 보장 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뭐 보험 사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사기를 한번 쳐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기가 일어나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의도치 않게 사기에 휘말리는 경우도 꽤 많은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기에 휘말리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 사건처럼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 보장보험에 해당하지 않아서 급하게 치료 내역을 속이게 되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실제로 치료나 수술을 받다가 다른 치료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서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야, 이게 참
보험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의사, 환자 모두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어떤 주의를 좀 기울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환자의 경우 보험 가입 시에 약관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 이제 그 약관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다퉈볼 수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의 부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부탁에 대해서 잘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추가로 의사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발행되는 문서에 관하여 관리에 좀 더 신경 쓸 필요성이 역시 있고요. 네. 자, 이 사건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보험금을 다소 가다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별 문제가 없었다거나 이 병원에서는 잘 처리해준다는 얘기를 듣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현명하고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